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화쌤입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방구석 미술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 비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좋은 작품, 나쁜 작품 구별하기, 미술을 보는 기준, 미술 비평. 비평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을 구별하는 걸까요? 아니면 좋고 나쁨의 선호일까요? 개인의 선호로만 비평을 본다면 미술 비평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미술 비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좋은 작품이고 그렇지 않은 작품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미술을 판단하는 방식은 각 시대의 관점이 담겨 있을까요? 각 시대별 변화된 생각 방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미술을 보는 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화가, 멋진 그림은 무엇인가요? 사람이나 풍경을 똑같이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일 거예요. 여기 여러분 눈앞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치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이지 않나요? 진짜 금손이네요. 여러분에게 그리스 시대의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에는 명성이 자자한 화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라는 화가였죠. 이 둘은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기로 유명했는데요. 이들은 서로 만나서 그림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유명한 화가로 소문이 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이 최고의 화가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먼저 화가 제욱시스는 자신의 그림을 파라시오스에게 짜잔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탐스러운 포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는데요. 아니 어찌나 포도 그림을 생생하게 잘 그렸는지 어디선가 새가 쪼르르 날아와 이 그림이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었죠. 새의 눈에는 이 그림이 실제 포도로 보였던 것이죠. 새의 눈을 잘 속일 만큼 멋진 포도 그림을 그린 제욱시스는 이제 파라시오스에게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거기 그림에 드리워진 커튼을 치우고 당신의 그림을 보여주게. 그러자 파라시오스는 넌지시 웃으면서 말했죠. 자네가 보고 있는 이 커튼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네. 그것은 실제 커튼이 아니라 파라시오스가 커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커튼이 실제 커튼이 아니라 그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제욱시스는 파라시오스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욱시스의 포도는 동물의 눈을 속였지만 파라시오스의 그림은요, 화가의 눈을 속인 커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죠.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일화를 생각하며 이 그림을 다시 보니 어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진짜처럼 똑같이 그렸을까요?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다음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들 잘 알더라고요. 이 그림의 작가는 뭉크고요. 작품 제목은 절규예요. 앞서 본 그림과 비교한다면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인가요? 실제를 똑같이 재현하는 기준으로 이 그림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절규하는 심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나요? 내 감정이 들끓어오르게 만드는 바로 그 그림. 현실을 똑같이 그린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그림. 그런 점이 이 그림을 유명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계의 명화로 남을 수 있게 했겠죠. 이 그림은요, 마크 로스코라는 생면 추상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없는 그림 같죠? 혹자는 이런 건 어린아이도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림 앞에 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명상과 생각에 잠긴다고 하고요. 진짜 이 앞에 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실 이 그림의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거대한 하나의 벽면 같죠? 거대한 캔버스의 노란색과 주황색이 어른어른한 색으로 눈앞에서 크게 마주할 때 굉장히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별다른 형태를 그리지 않고 넓은 색면에 두 가지 색을 배치시켰을 뿐인데 말이죠. 우리는 점이나 선, 색, 색의 조화로도 훌륭한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처럼요. 한편 여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진짜 인간의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이고 무려 8,601개의 다이아몬드가 빽빽하게 붙어져 있어요. 이 작품의 경매가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94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와, 놀랍네요. 이 작품의 작가는 데미안 허스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죽음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해골은 사람의 머리뼈로 죽은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죠. 현대사회에서 삶과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더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림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의 재현을 중요시하는 모방주의 비평입니다. 대상을 그대로 본떠서 옮겨놓은 것 같은 사실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모방주의 비평에 따른다면 이 그림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서 제시를 했죠? 그러므로 모방주의 기준에 의해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전달에 유의하는 표현주의 비평입니다. 예술의 이념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강력하면서 생생하게 전달했는지의 여부를 예술적 우수성의 기준으로 삼는 비평 방식입니다. 표현주의 비평에 따른다면 뭉크의 그림은 절규하는 감정을 감상자로 하여금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왜곡된 형태, 붉은 하늘, 극단적인 사선 구도 등이 감정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개가 되었으므로 표현주의 비평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조형 요소와 원리에 주목하는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작품에 드러난 점, 선, 면, 색 등 조형 요소와 원리에 주목하는 비평 방식이죠. 로스코의 그림에 나타난 커다란 캔버스에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커다란 색면, 노란색과 붉은 빛이 도는 색들의 조화 등 조형 언어, 즉 점, 선, 면, 색 등의 조형 요소와 조화, 비례, 균형, 점이, 점증, 강조 등 조형 원리에 의해 그림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이 주는 감정에 더욱 유의한다면요, 표현주의 비평 기준으로도 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겠네요. 넷째, 사회 문화를 고려하는 맥락주의 비평 방식입니다. 이 비평 방식은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 역사성과 사회성,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인 창작 심리 등을 고려한 비평 방식입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은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이며 또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품에 실제 해골을 사용한 사실,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세계 최고가의 작품이 된 배경 등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하고 비평해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것. 오늘 모방주의, 표현주의, 형식주의, 맥락주의에 의한 작품을 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 앞에 섰을 때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그림을 비평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미술에 대해 잘 그린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으로만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조금은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비평 기준 잊지 마세요. 계약하면 논술 수행평가 볼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운양고 여러분 안녕!